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괴정로 사고 소식입니다. 괴정 전화국에서 괴정 고등학교 쪽으로 괴정 KT 전화국 앞 1차로에서 승용차 간 추돌 사고 발생했고 지금 사고 처리하고 있다는 이목재 통신원 제보입니다. 류 대표님. 네네. 천안 지역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조례안이 드디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26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이 19표, 반대가 4표, 기권이 3표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안이 전날 상임위인 그 교육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진통을 겪었었는데요. 뭐 몸싸움까지 벌이고 뭐 언쟁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찬성이 4표, 기권이 3표로 해서 가결이 돼서 본회의장에서 가까스로 좀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차가 몇 가지 남아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평준화는 시행한다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끝났고요. 다만 이 어느 학교가 해당되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는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데 이것이 오는 23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26일 날 본회의장을 이제 통과를 해야 이제 드디어 이 2016학년도부터 이 평준화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난 95년도 이후 20년 만에 천안 지역의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2016학년부터 도입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일부 의원들은 이 평준화는 찬성하지만 좀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준비가 덜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론이 그럼 도대체 언제 준비가 다 되는 거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는데 시간은 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그 해당 학생, 학부모님들이 좀 시름을 돌 수 있는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네네. 혼란을 우선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구체적으로 평준화 대상 학교는 어느 학교들입니까? 네, 우선 천안 지역에 있는 12개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북일여고, 또 천안여고, 복자여고, 중앙고, 천안고, 월봉고, 쌍용고 이런 데 12개 학교고 다만 통학 거리가 길고 교통이 불편한 천안 제1고라든지 목천고등학교 또 성완고등학교 이 3개 학교는 우선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요. 학교를 배정할 때 천안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충남 도내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약에 누구나 천안 지역 고교 평준화 학교로 가겠다 하면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KTX역이 신설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는데 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KTX 공주역 주변의 택시 사업권 조정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충남도의회 전나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가 논산인데요. 전나군 의원이 이 문제를 도정 질문을 통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천안 아산 어떤 택시 사업권의 그 어떤 갈등을 어떻게 보면 교훈 삼아서 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전 의원에 따르면은 관할 지역인 공주를 벗어났을 때 추가 요금이 붙게 되는데 따라서 공주를 벗어나서 부여나 논산, 계룡 이런 쪽으로 만약에 택시를 타고 갔을 경우 이 추가 요금이나 이런 분쟁 없이 공주 쪽에서 손님을 태우고 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또 공주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논산이나 계룡 등지를 가더라도 다시 공주역으로 이용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KTX 개통 전에 꼭 정리를 해야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통하기 전에 정리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지금 이제 불편이 좀 해소가 될 텐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 시외 지역으로 나갔을 때는 할증 요금이 보통 붙게 되고 한 20% 정도가 붙게 되는데 지금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공주 시민뿐만 아니라 논산이나 부여, 계룡 쪽, 뭐 대전 쪽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을 건데 이분들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좀 사전에 좀 정리를 하자는 것이 이제 그 전 의원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들 그리고 관련 업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안 호수공원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이 호수공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수공원 첫 관문이 이제 토지 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첫 관문부터 이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선 해당 구역의 토지주들은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저평가됐다면서 보상액의 현실화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뭐 집단 행동을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 토지주들로 구성된 보상대책위원회가 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총회 자리에서 대체적으로 이 토지주들 얘기는 지금 이 자신들이 현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전시나 도시공사가 외면하고 있다 하면서 뭐 앞으로 시위나 이런 집회도 어떻게 보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암시를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토지주들 얘기로는 이쪽 지역에 지금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한 20만 원 선.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평당 한 60만 원 선인데 이게 10년 전과 어떻게 보면 거의 보상액이 비슷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생활 터전을 잃고 이제 떠나게 되니까 그럼 이제 또 도시공사의 입장이 남았는데 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떤 것으로 전해집니까? 네, 도시공사는 뭐 지금까지 아직 보상 문제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상 이 감정평가가 나와서 이 감정평가가 나온 데에서 이제 보상비를 결정해야 되는데 따라서 보상비 얘기는 좀 시기상조다. 6월 정도부터는 이제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규정상으로는요, 감정평가사 2명이 산정한 금액의 평균을 이제 보상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보상금을 받지 않고 거부한다면은 이제 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법적인 절차인데요. 이 부분이 좀 뭔가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보상비가 한 3,100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서천의 한산 소국주가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인의 입맛에 맞출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내 서비스 품목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대전 호수돈요고 교장 선생님 공백이 지금 장기화된다는 얘기가 지금 지역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 없는 것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대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남승철 전 하나은행 기업금융팀장이 내정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수산 대표의 고중군 씨가 있는데, 고중군 신화수산 대표가 이 아너소사이티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기부 약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성백조가 대전 시티즌에 1억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이 동문조찬 간담회라는 것이 열리는데, 오는 25일 오전 7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올 들어 첫 번째 동문조찬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지금 충남대 총동창회장에 계룡건설 한승구 사장이 회장으로 있네요. 동창회장으로 했습니다. 둔산전자타운 번영회장에 안광성 씨가 선출이 됐네요. 둔산전자타운 활성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맥키스 컴퍼니가 주관하는 계룡산 맨발 축제가 오는 5월 9일, 10일 열린다고 합니다. 요즘 최상급 황토 2,500톤을 지금 구입해다가 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올해는 좀 깔아질 이후에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상공의 날 시상식이 있었네요. 주식회사 AK테크 남준우 대표이사하고요. 또 미래 엔서헤이너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엔서헤이너지 한광수 상무가 상공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둔산동에 있는 옛 주택공사 사옥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이 많은가 봅니다. 지금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업체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특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도 합니다. 대전 건축사 회장의 김재범 쿠파 건축사 사무소 대표가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3파전 3명이 선거를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범 대표가 됐다고 하네요. 양길모 이분이 대전 복싱협회 회장인데 이 생활체육연합회장단 의장에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끝으로 건강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의 새 화두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이 삶을 바꾼다 하는데 이 근육 감소증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육 키우는 노력, 자전거 좀 타고 또 산도 좀 오르고 이렇게 허벅지 살을 키우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하나 더 전해드리면 서울 광화문 광장이 2017년도에 거의 개벽을 맞는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이 우측인가 좌측인가 모르지만 한쪽 차선을 완전 이 광장으로 바꾸기로 안을 확정했는데 우선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찜찜해하는 것이 걷기 좋은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집회나 시위 통제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경찰 쪽의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변화는 또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